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 장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촬영하다가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장판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건 똑순이 전기장판이라고 해서 시중에서 한 7, 8만원에 파는 건데요. 사이즈는 슈퍼 싱글인데 열선이 끝에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이제 이만큼까지 비어 있어서 끝에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장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더블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열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슈퍼 싱글 사이즈의 고가의 전기장판을 쓰시는 게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따지고 보면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가의 더블 전기장판을 쓰면은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150W에서 200W 정도는 틀어야지 좀 뜨거워지는데, 이런 슈퍼 싱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0W에서 60W 정도만 소모해도 굉장히 뜻입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에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턱탁탁 이런 식으로 끌어 들어가서 인버터나 콘센트가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써보다가 고가의 장판으로 바꾼 건데, 제가 지금 한 몇 년 쓰면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전력량이나 그다음에 이제 범위라든지. 요게 이제 지금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살짝 옮겨서 요만큼까지 반 정도 옮기면은 다른 더블 사이즈 정도의 전기장판하고 열선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두 명이 자도 뜨시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은 이쯤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어요. 예전에는 처음엔 나무도 했다가 여러가지 자재가 좀 많이 들어갔다가 또 높은 것도 했다가 여러가지 했었는데, 일단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번거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쓸 때는 이어를 뒤로 당기면서 나무를 접어놔야 되는데, 나무를 맨날 접었다 폈다 하니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차도 좀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보다는 장판을 나중에는 선호했고요. 여기에 좀 높은 의자를 좀 갖다 놨었는데, 소파 같은 거랑 침상 같은 걸 갖다 놨었는데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전고가 낮아지면서 이 답답함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 넣고 그냥 간편하고 그런 거는 매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닥 부분에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사람을 더 태울 때는 이 시트를 들어야 하는데, 나무는 너무 번거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트는 의자를 옮겨서 사용할 때 접으면 되거든요.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의자만 당기면 되고, 뒤에도 이 의자를 세울 때 이 시트를 아래로 말아놓고 의자를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시는 분들도 신발을 벗고 그냥 올라가면 되고요. 일단 나무보다는, 나무를 깔면 또 그 위에 매트를 깔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매트 한 장으로 깔아놓으면은 설치 철수가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고 바닥의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해 드릴 거는,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그냥 수납장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요. 뭐 수납장, 뭐 조리도구들, 밥통이랑 뭐 냄비랑 뭐 일회용 그릇이랑 뭐 다 있고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물론 중요한데 이산화탄소 감지기도 하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랑 일산화탄소 감지기랑 같이 붙어 있는 걸 썼었는데 그게 지금 고장 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의외로 일산화탄소도 무섭긴 한데 이산화탄소도 무섭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조금만 맞더라도 구역질이 나고 좀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이 증상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빠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독되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시간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게 좀 괜찮아질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조금만 마시더라도 두통하고 헛구역질이 계속 나요. 중독이 좀 의외로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가스난로나 그 다음에 밖에서 쓰는 뭐 알파카에서 나온 등유난로도 썼었는데, 일단 열을 가해서 뜨거워진 그런 공기는 다 이산화탄소로 보시면 돼요.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없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태우면서 나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뭐 페니터라든지 뭐 안전하다고 나오는 시중의 제품들 중에서도 가스나 기름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다 뜨거운 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깨끗한 산소를 항상 주입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차 안에 이렇게 창문을 닫아 놓고 저 혼자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감지기를 사용해 본 경험상으로는 한 2분도 안 지나서 좀 경고 수위까지 올라가요. 2000ppm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산화탄소가. 환기를 안 시키고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50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크게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아픈데, 가스나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금방 머리가 아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런 뭐 성분이 좀 들어가 있겠죠, 유해 성분이. 아무튼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무서움을 이제 감지기를 통해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 감지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같이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감지기를 사용하면서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나 제가 이제 두통으로 이제 머리가 아픈 정도로 해가지고 대충 파악을 해서 환기도 시키고 뭐 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캠핑을 처음 하실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나 기름으로 이제 사용하는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 네, 아무튼 감지기는 지금은 일산화탄소 감지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콘센트가 지금 이제 이렇게 USB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그냥 태블릿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기인데, 이 청소기도 지금 바꾼 게 몇 개 돼요.
무선으로 사용하는 게 편해 보여가지고 무선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꺼지고 나중 되면은 배터리가 더 없어가지고 금방 꺼지더라고요. 충전을 항시 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12V로 되어 있는 청소기를 구입을 해서 파워뱅크에 연결한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이 청소기도 이런 청소기가 좀 잘 만들어진 게 거꾸로 세워놔도 먼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기는 충전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청소기를 저는 선호합니다. 네,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다가 12V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220V는 인버터의 전력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25W 정도 소모가 되는데, 인버터까지 하면은 거의 35W나 45W까지 45W나 55W까지 되니까 전력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12V로 바꿔서 MD용 거예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편리한 게, 제가 가습기를 좀 써보면은 가정용은 여기가 밑단에 좀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행하다가도 분리해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서 물을 다 미리 비워놓고 막 출발하고 그랬는데, 이 MD용은 차박용으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물이 잘 새진 않습니다. 근데 물을 근데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환기구 같은 그런 거 개념 같은데, 여기 많이 받으면은 이제 여기서 물이 좀 떨어집니다. 주행할 때. 그래서 MD용을 사용하실 때는 좀 여기까지 채웠다가 사용하시고는, 이 정도까지는 사용하시고 아니면 버리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물이 넘친 적이 있어 가지고요. 네, 이렇게 가습기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기인데요. 사실 변기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변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애기들도 운전하다가 쉬라 응가하기 편하고, 뭐 제 아내도 자주 쓰고요. 이제 캠핑 가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노지를 많이 가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한테는 필수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제가 지금 바꾼 게 3번째인데, 저가형 화장실은 진짜 비추해요. 왜냐면 이런 뭐 얼마큼 썼는지 보여주는 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수를 처리를 할 때 이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많이 튀어요. 막 사방으로 튑니다. 그런 아주 그냥 매우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변기는 포타포티 메이커 브랜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 오수관을 버리는 관이 있어서 이거를 버릴 때 변기 안쪽까지 바로 관을 넣어가지고 버릴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제품은 없는데 얘는 버릴 때 공기가 통하게끔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고 버리면은 오수가 안 튀고 얌전하게 잘 부어집니다. 근데 그 버튼이 없는, 공기를 순환하는 버튼이 없는 그런 제품은 버릴 때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오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꿀렁꿀렁거림이 발생을 해서 사방으로 다 튑니다. 아무튼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오수를 버릴 때에 공기 순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를 열진 않을게요. 근데 이제 요 펌프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펌프가 좋아요. 그 에어 펌프라고 해서 누르면은 휙 하고 올라오는 그런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는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해서 쓰는데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버튼은 굉장히 좋고요. 이제 물이 네 방향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네 방향도 저 써봤는데 별로예요. 수압이 약해서 앞에 있는 시도 그렇고
이제 뭐 뒤에 있는 그 오물도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이제 한 줄로 나오거나 한 줄로 나오는 게 양옆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 발생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거는 노하우로, 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변기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파워뱅크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인버터는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전에 국산 거, 벨류텍 거, 국산 거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벨류텍 거 1000W짜리 썼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제품들이 다 600W를 넘지 않습니다. 인버터도 600W고, 인버터가 아니라 저기 인덕션 600W, 포트 600W. 그래서 저는 최고 전력 1000W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쓰던 거는 팔았는데, 국산 거는 안전화 대신에 부피가 좀 많이 큽니다. 요거의 한 2배 정도 돼요. 근데 요거는 중국산인데 좀 반신반의했어요. 구매할 때 제대로 작동 안 할까봐. 표기는 2000W로 되어 있는데 뒤에 들어가 있는 팬이 워낙에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국산 1000W랑 똑같아요. 기능이 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 좀 안 좋다면 여기 소켓 정도? 소켓이 좀 흔들려 가지고 고정해 놨거든요. 이 정도? 실제로 써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있어요. 국산 인버터는 저전압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10.5V인가 10.2V인가 되면은 막 그때부터 계속 시끄럽게 거리다가 삐삐삐 거리다가 10V 밑으로 떨어지면 꺼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물론 값도 값인데 경보가 안 울립니다. 저전압이 들어가도. 그래서 9.5V까지 이제 쭉 쓸 수가 있어요. 전에 그 인버터는 경보음 때문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인버터는 그런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경보가 울려야지 좋은 건데, 실제로 써보면 경보가 없는 게 진짜 좋습니다. 파워뱅크는 200A 쓰고 있는데요. 그 3셀이에요. 그래서 총 만충 전압이 12V, 12.6V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압 경보가 없는 인버터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거죠. 얘는 금방 저전압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은 하고 있고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플로 파워뱅크. 원래 처음에는 이 파워뱅크만 썼었어요. 근데 이 파워뱅크만 쓰면은 전력이 한참 모자랍니다. 전기장판, 무시동 히터, 그다음에 각종 뭐 이런 가습기나 포트기, 인덕션,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 사용하면서 충전도 해야 되지, 태블릿도 충전도 해야 되죠, 핸드폰을 충전해야죠. 이제 애들 여기 앞에서 재울 때는 복층으로, 네, 전기장판 하나 더 깔면은 전기가 엄청 소모가 많아요. 절대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고, 한 300A 정도는 있어야지 전기장판은 따뜻하게 틀고 물통 히터도 안전하게 돌릴 수 있고, 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에 100A, 그 다음에 전기장판 하나당 100A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자다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엄청 추운 상황에서 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장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무시동 히터 하나당 100A 정도 생각하셔야지, 네, 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그리고 전압이 떨어지면서 배터리가 점점점 하락하면서 더 빨리 소모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100A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커튼도 많이 달았었어요. 커튼 달고 뭐 화장실 이용할 때 보이지 않게 커튼도 달고 했었는데 뭐 생활하다 보니까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전에는 냉장고를 두고 썼었어요. 코베아 건데 그 냉장고도 이제 저가형 냉장고 알피쿨 있잖아요, 중국산. 그걸 이제 싼 맛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쓰면 한 6개월 정도 쓰면은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뜯어봤는데 그래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가 무슨 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삐져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거기 안에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코베아 거 국산 냉장고를 썼는데 그거는 진짜 곰팡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사용한 지 몇 년 지나도 안 나요. 그래서 냉장고를 사실 때는 코베아 냉장고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냉장고를 안 써요. 부피도 부피지만 음식을 가지고 나올 때 그냥 얼음팩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보냉백에다 넣어놓으면은 편해요. 그냥 뭐 음식도 안 상하던데요. 안 상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라면이나 이제 쌀이나 부식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요. 네. 냉동 식품이 있을 때는 얼음팩 하나 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좀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원래는 이 자리가 수전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 제로섬에서 만든 그 수전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파워뱅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테이블 밑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전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만들기도 하고 산 것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입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워터펌프라고 하잖아요. 워터펌프랑 그다음에 물을 담는 통이랑 그다음에 그거를 담는 전체적인 틀이 있다면 틀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워터펌프의 그 모터랑 그 다음에 담는 통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그 워터펌프 안에 있는 잔물기는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잔물기가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몇 개월 지나면은 곰팡이가 핍니다. 그 안에 물때랑 같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세수하고 양치를 하잖아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실 거예요. 이거 양치했는데 왜 입안이 따끔하지?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곰팡이균 같은 이제 입에 피는 거를 수족구라고 하잖아요. 수족구인가? 근데 그런 거 걸렸을 때처럼 이 안에가 특정 부위가 따끔따끔하다든가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 아픈 상황이죠. 불편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왜 그러지? 근데 그러다가 원인을 찾아보면 물 연관된 호수나 그 워터 펌프나 물통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말려야 하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호스를 빼가지고 그 햇볕에다가 말리고 그런 관리를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내부에는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설거지는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는 스타일이고요.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뭐 캠핑 나와서 하루 이틀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바로 먹어도 기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캠핑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씻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여기다가 에어 욕조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으로 쫙 펴지는 욕조가 있는데 그걸 바닥에다 깔아놓고 또 이제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샤워가 있어요. 샤워 호스가. 네, 그걸로 물 받아놓고 안에서 이제 샤워도 했었거든요. 샤워할 공간은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샤워하고 뭐 물 빼고 뭐 그렇게 샤워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물로 머리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샤워미에서 나온 그 샤워 호스로 물 한번 샥 헹궈주고 몸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 샤워한 것처럼 개운합니다. 근데 좀 틀려요. 그러니까 물티슈로 하는 거랑 좀 틀립니다. 물티슈는 해도 좀 남는 느낌이 나는데 그 좀 큰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쓱쓱 닦아내면은 진짜 샤워한 것처럼 개운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로 닦아내고 옷 갈아입으면 진짜 상쾌하고요. 굳이 샤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양치는 컵에 담아가지고 그냥 찌까찌까하고 이제 세수도 네 대충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딱히 이제 물이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빼고 파워뱅크를 옮겼더니 자리가 넓어진 겁니다. 근데 수전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냥 워터펌프랑 물을 담는 통은 수시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워터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은 실리콘 재질로 된 관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뭐 나머지 관들은 뭐 곰팡이가 금방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튼 저는 지금 차박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수전이 없는 형태로 지금 캠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여긴 설명드릴 게 딱히 없네요. 네. 요거 무시동 히터 지금 토출구인데요. 이게 어제 보니까 요게 이제 바람이 내려와서 요 앞에까지만 내려오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사람이 누워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좀 이 부분만 뚫어놨더니 전체적으로 지금 바람이 전달이 되면서 네, 사람이 누워있어도 요 반대편까지 네, 뜨거운 공기가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지금은 좀 덥네요. 28도라서. 아무튼 열을 내는 기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무시동 히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개 사용해 봤지만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는 무시동 히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기본적으로 창문을 잘 막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무시동 히터 사용하다가 느낀 건데요. 원래는 매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꺼내놓고 사용하다가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무시동 히터 바닥에 안 좋은 공기가 나오는 매연 구멍 있잖아요. 그 위치를 좀 바꿔야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바닥 부분에가 살짝 여기
구멍이 벗어난 게 아니라 살짝 여기 내려왔어요. 살짝. 근데 그 매연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요 그 흡입구 그쪽으로 이게 타고 들어갔나 봐요. 이게 매연 구멍이 아예 뭐 나와가지고 빠진 것도 아니고 살짝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구멍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네 보시면 돼요. 조금만 내려왔는데도 그 구멍에서 매연이 올라와서 이 구멍으로 이산화탄소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게 살짝만 삐뚤어져도 그렇게 매연이 타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안에 설치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립은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면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네네 밑에 매연관이랑 뭐 흡입구 그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은 뭐 정말 동계 캠핑에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후회가 없어요. 네, 하긴 제가 이제 차박을 물론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텐트도 박스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텐트 생활도 했었는데 텐트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지고 무시동 히터 그 열기에 녹았어요. 이제 그 관에 닿아가지고 녹아가지고 타버리고 네, 그래서 텐트를 버렸거든요. 근데 텐트가 이제는 뭐 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쳤다가 바람 때문에도 힘들고 비가 오면 또 말려야 되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아침에 이슬 먹으면 또 말려야 되고 바로 출발을 못하고 여러가지 좀 번거로운 게 많더라고요. 물론 전실 공간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은 굉장히 좋아요. 넓고 에어매트도 깔고 사용해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산 꼭대기나 그런 데서는 치고 생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애기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생활하는 걸로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간편하기도 하고 일단 너무 편합니다. 바람 신경 안 써도 되고 비, 눈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또 사서 텐트를 치고 캠핑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텐트를 쳐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가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박을 좋아합니다. 네, 다음에는 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여행 가서도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는 평택구 관광지예요. 오늘 좀 눈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장을 빼먹었네요. 이 장은 제가 만든 건데 애들 그 책장으로 상품이 나와 있어요. 책장. 여기 이제 책장으로 원래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이고 얘가 이제 책을 올려놓는 선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요 선반으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고 책을 그 위에 세워놓는 그런 식인데 그걸 분해해 가지고 그냥 조립을 해봤어요. 근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재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필름 마감도 그렇고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이제 5년째 쓰고 있는데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못을 박아도 이제 갈라짐이 없고, 네, 엄청 튼튼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가 이제 여기 벽에다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바닥에 이제 스테인리스 컵을 2개 넣어놓고 지지를 한 거예요. 지지를 해가지고 천정에 이렇게 고리에다가 철근? 네, 철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검사 시에도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튼튼하게 뭐 아주 오랫동안, 네, 변함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